안전작구와 함께 책 소개해 받도록 하죠.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 같은데. 예. 어떤 책이죠? 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인간관계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제가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처음 출간된 데일 카네기의 책은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후 나온 모든 자기계발서들이 이 책을 기본으로 만들었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저자죠. 이 데일 카네기부터 좀 우리가 좀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888년, 100년이 넘었네요, 벌써.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습니다. 세일즈맨 생활을 은퇴한 뒤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1912년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때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강연은 전무했습니다. 카네기의 강의는 풍성한 사례와 함께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들이 제시했고 대중들은 이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사람들의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었으며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의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펴낸 책 중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은 3부작으로 불후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다시 또 책 속으로 들어가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자, 책의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모두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몇 장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두 번째,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세 번째, 논쟁을 피해라. 네 번째,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밸브. 다섯 번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단락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간관계 중요한 비결. 뭐라고 합니까? 칭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음식으로 유지를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칭찬으로 유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칭찬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당시 백만장자 슈와브라는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죠.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저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와브는 이 말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정반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관계 비결이 칭찬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이 장에선 반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말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라고 말이죠. 만약 반대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바로 대화를 가장 잘하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청이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요,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을 갖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중요한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그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아부 같은 것은 소용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그 사람만의 특징과 욕망을 잘 잡아내서 칭찬할 때 비로소 그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사실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논쟁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논쟁을 피하라는 이유는 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이거 많이 반성한 얘기예요. 논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데일 카네기는 2장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 해도 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은 좋을 수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라고 말이죠.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를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말이죠. 예, 그래요. 자, 또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벨구. 이건 좀 어떤 뜻입니까? 좀 뜻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당신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불평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데일 카네기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드라 로슈푸코를 인용합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불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는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게 인생은 너무 짧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자, 또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요. 한 기계공은 항상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일은 너무 많아 조수가 필요하다고 불평했습니다. J.A. 윈트는 조수를 붙여주지도 않았고 업무 시간을 줄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일의 양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계공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는 이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서비스부 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문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 기계공은 이제 아무에게나 명령받고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역한 한 부서의 부서장이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불평 없이 행복하게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폴레옹도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나폴레옹은 레지옹 드웨노르 훈장을 만들고 1500명의 병사들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장군 중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했으며 자신의 군대를 위대한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장난감이나 나누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나폴레옹은 응수했죠. 남자들이 난 장난감에 지배되기 마련이야 라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 책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줄이면 칭찬하라, 논쟁하지 마라, 겸손하라, 욕망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주어라 같습니다. 저도 책에서 쓴 내용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같습니다. 그 뒤로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화심리학 뇌각도로 증명되는 많은 내용이 나왔으니 얼마나 뛰어난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 책의